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읽고 쓰기입니다. 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복습 겸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픈 함수로 열든지 그 다음에 열긴 여는데 어떤 모드로 열까 하면 여기 W 하면 쓰기 모드로 열고요. 그 다음에 R 하면 읽기 모드로 열고요. 그 다음에 A 하면 추가 모드, 어펜드가 되겠고요. 앞쪽에는 경로가 들어갑니다. 경로라는 거는 파일의 폴드를 포함해서 이제 어떤 파일에 저장될까? 파일과 파일 경로가 앞에 들어가고요. 요게 그 오픈입니다. 오픈이고요. 이 오픈 함수를 통해서 이제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쓰기용으로 접근할지, 읽기용으로 접근할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변수를 하나 뺐죠. 뭐 아무 변수로 빼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F라는 변수로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보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abc.txt라는 파일을 쓰기용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 거예요. 우리가 쓸 건데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 폼은 돌렸어요. 여러 줄 만들라고. 그러면 1부터 7까지죠. 폼은 1부터 7까지니까 여기에 이제 %i 하면 첫 번째 해가 줄 바꾸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일곱 번째 해가 일곱 줄이 저장이 되는 거죠. 요 파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은 닫아줘야 됩니다. 클로즈를 이용해서 반드시 닫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장을 열어봤을 때 실제 일곱 번째 줄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직접 그 코딩을 통해서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뭐를 만들 거냐면 뭐 그냥 아무데나 막 저장하면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파일 탐색기를 열어요. 열어서 테스트라는 테스트라는 그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C 드라이브에 내 PC에 가면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폴드 새로 만들기가 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 여기다가 이제 당분간 한번 담아 볼게요. 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저는 이미 있네요. 그죠? 이미 있으니까 여기 어, 요거 다 지울게요. 저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그 실습죠? 실습할 내용들, 파일들이 이제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또 여기다가 이제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해가 파이썬 파일 챕트 챕트 02니까 뭐 두 번째 프로젝트 P02 이렇게 해놓고요. 안 쓰는 거 여기 닫아도 되고요. 뭐 참고하려면 그죠? 뭐 열어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픈으로 열었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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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자, 처음에는 경로예요. 어느 경로? 저는 뭐 따옴표 한 개짜리 쓰는데 두 개짜리 해도 됩니다.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는 슬러시 씁니다. 6 슬러시 쓰면 두 개씩 써야 되고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뭐 아무거나 abc.txt 요런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런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용도를 정해줘야 돼요. 어떤 용도로 우리가 파일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W라고 쓰기 모드를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F 해가 이제 이 전체를 대변하는 변수 객체가 F가 되는 거죠. 이 전체. 그러니까 F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이
경로에 이 파일에 이제 접근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F에다가 뭔가를 써놓고 싶은데 여러 줄을 쓰려고 하면 우리 반복문인 for가 필요해요. I, in, 랭 해가 뭐 한 8줄 하고 싶으면 1에서 8까지 n-1이니까 8줄. 그래서 요 안에 뭔가 써놓고 싶으면 f.write 하면 되죠. write. 뭔가를 써놓고 싶은데 써놓고 싶은 내용이 %d 뭐 이거는 데시멀 10진정수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번째 뭐 줄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싶은데 파라미터니까 %i 하면요. 요 처음에 포문의 i는 얼마입니까? 1이 여기에 대입되죠. 첫 번째 줄. 그 다음 돌아가면 얘가 1 증가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또 대입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근데 줄 바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바꿈은 뭡니까? 역 슬래시 n이 이제 줄 바꿈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파일 객체를 다 쓰고 나면 닫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안 닫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뭐 괜찮을 때도 있는데요. 그 누군가가 쓰고 안 닫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호출하면 이 작업이 어디서부터 뭐 이루어졌는지 그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닫아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열었잖아요. 파일을 열고 그 쓰기 용도로 열고 7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여기서 런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 결과 안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아무 결과 안 나오면 제대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이제 빨간색 줄 나와가 뭐 오류 쭉 뿌려질 거고 일단은 뭔가 뭔지 몰라도 일단 성공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이 파일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탐색기를 열면 좀 전에는 없었는데 제 거 보면 C 드라이브의 테스트에 ABC 있죠. 이거 열어볼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해가 7번째 줄까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일에 이제 뭔가를 내용을 써넣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대로 올려놨는 거고요. 파일을 읽어보자. 좀 전에는 파일을 써놨으면 어떻게 뭐 읽어봤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하니까 메모장이 열려서 읽었는데 그렇지 말고 파이썬 창에 그죠? 파이참 창에서 열어보는 거예요. 열 수 있게끔 프로그램으로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개념 꼭 아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으로 열었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수작업으로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입력할 때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거와 우리가 메모장으로 입력해가 저장하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 나중에 뭐 판다스 같은 거 쓸 때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읽기용입니다. 읽기 똑같습니다. 파일 오픈해가 경로는 또 동일한데 뭐를 써줘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R 뭐예요? 이제 읽는 용도로 써야 되니까 R 그죠? 읽기용이니까 R 요게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f.readline 하면 한 줄씩 읽어와요. 한 줄씩. 근데 여기서 뭡니까? 라인스 하면 이게 더 편하죠. 한꺼번에 다 읽어와요. 애매. 라인과 라인스는 틀려요. 라인으로 읽으려고 하면 중간에 포문 써가지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찍어도 되고요. 이걸 한꺼번에 통째로 읽어오는 겁니다. 라인스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M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러 줄이니까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형태. M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닫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 이용해가 M을 리스트라 했죠. 포문 이용해가 찍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and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거 실습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는 메모장으로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03 해서 하나 만들어 보고요. 우리가 그 객체가 뭡니까? F 오픈 경로가 C 드라이브에 테스트 안에 발명이 abc.txt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모드로 R 리드 읽기 모드로 쓰겠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 F 객체를 이용해서 뭐 하면 됩니까? 리드도 있고요. 리드 라인도 있고 리드 라인스가 있는데 우리가 좀 처리하기 편한 건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읽어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리턴형이 뭡니까? 여기 리턴형이 뭐냐면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리드라인, def 리드라인 해가 여기 보세요. 뭡니까? 리스트라고 나오죠. 리스트 형태로 값을 넘겨준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볼 줄 알면 굉장히 코딩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받을 때 어떤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m이라 했는데 이건 실제 리스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뭐합니까? 다 읽었으니까 뭐 할까요? 항상 클로즈 해주는 습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읽었는 걸 이제 천천히 처리하면 돼요. 뭐 이미 뭡니까? 이미 저는 리스트 M이라는 리스트에 이제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뭐 뽑아가 쓰면 돼요. M이라는 값 리스트 값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뽑아가 쓰는데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I를 찍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보세요. 이렇게 띄어요. 뭐냐면 이전에 좀 전에 우리가 뭐를 넣었어요? 역슬래시 n을 넣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나는데 한 번 더 줄바꿈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그 프린트 파이썬에서 프린트 자체가 줄바꿈이잖아요. 우리 뭐 뭔가 프린트하면 항상 줄바꾸잖아요. 그래서 줄바꿈 안 해야 되죠. 이미 그 파일 안에 이제 줄바꾸라는 역슬래시 n 개인 문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바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and 이렇게 하면 줄바꿈 하지 않잖아요. 요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가 6/n,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한번 이걸 지우고 우리 뭐 하면 돼요? 프린트가 n만 찍으면 여기 리스트잖아요. 뭐 궁금하면 타입으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타입 찍어 보시면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뒤에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까? 6/n이 붙어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그 파일 읽고 쓰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그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요. 그 옵션 중에 R이 있고요. RB가 있습니다. B라는 건 뭐냐면요.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우리 그 뭐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RTK가 옵션을 여기다 뭐 읽을 때 뭐 텍스트로 읽어라 RT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읽어올 때 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세요. 읽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뭐냐면 RB라고 써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문자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리드하면 문자예요. 근데 우리가 파일 같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만 있습니까? 이미지, 동영상, 그죠? 소리 파일,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이너리죠. 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뒤로 가서 나중에 뭐 판다스를 하든 다른 걸 할 때 또 나옵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그냥 리드로 해가 뭔가
뭐 이미지를 읽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아, B 붙이니까 딱 되더라.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번 봤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챕트 11 이거 한번 볼게요. XML 만들기입니다. 자, XML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XM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HTML, 그러니까 웹상에서 HTML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HTML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태그가 정해져 있죠. 태그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 XM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태그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설계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는 태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태그와 태그 사이에 값이 표시될 수 있고 구조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XML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XML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XML 버전 1.0 그 다음에 인코딩 UTF-8 요걸 먼저 표기를 해주죠. 제일 위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 문법이에요. 펄슨.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처음에 어떤 문서이다 하고 한글을 쓰는데 UTF-8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마임이라 하죠. 마임. 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웹도 어떻게 보면 통신이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웹도 통신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뭐를 하나 던질게요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통신도 주고받는 거예요. 뭐를 하나 집어 던지면 반대편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하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하고 누가 더 잘 받을까라는 거죠. 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길 지나가는데 친구가 뭐 예고도 없이 막 그 사람한테 뭐 던져요. 그래서 그 친구 못 받아내죠. 근데 누구야? 받아 이런 말 하고 딱 던지면 잘 받죠. 그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웹 통신상에서도 뭔가 값을 던졌을 때 준비가 돼 있는 경우는 하고 안 돼 있는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던지겠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던지겠다 하면 던지는 재료가 뭐 귤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거 던지면 쉽게 받아요. 근데 그 재료가 뭐라면 못 받을 수가 있죠. 뭐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바게스 같은 게 필요하죠. 뭐 던지는 게 뭐 액체다. 물이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게스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뭘 뜻하느냐면 여기서 있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서는 어떤 형태다. 라고 알려주면 이 문서를 받는 상대편에서 아, 이건 XML이니까 XML을 해석하는 해석기가 필요하다. 동영상이네? 하면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해석기가 필요하죠. 그래야 뭐 동영상 플레이를 할 거고요. 이미지를 던지면 이거는 그림이네. 걔가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뭐예요? PDF면 어크로벤 리드 같은 거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PDF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줄에는 여기에 이 XML, 이 문서는 XML이다. 그리고 이 안에 사용되는 한글들은 UTF-8이다. 뭐 예전에는 이유식R 쓰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뭐 씁니까? UTF-8 쓰죠. 왜? 글로벌을 하게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사이트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주로 한국어 사이트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다국적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다른 나라
언어들까지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UTF-8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UTF-8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 한 10년 더 됐지 싶은데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예전에는 EUC KR이었는데 지금은 다 UTF-8로 바뀌어 있어요. 보시면요. 열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한글은 어떤 종류이다. 그래야 이제 알려줘야 여기에서는 뭐예요? 엔코딩 하면 뭐예요? 한글 같은 거 날릴 때 뭐예요? 퍼센트 뭐 얼마 해가 이게 부화식으로 이렇게 날리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해독해야 되죠. 디코딩 할 때. 아,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UTF-8로 인코딩 했으니까 뭘로 해독을 해야 돼? UTF-8로 디코딩 해야 돼.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 그죠? 이러한 정보를 먼저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죠. 그럼 여기 뭐예요? 펄슨. 이거는 아무거나 제가 이제 자바 클래스 설계하듯이 여기서 설계하면 돼요. 펄슨. 그러면 항상 열었으면 이 닫히는 태그가 있어요. 펄슨. 그러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한가? 이름이 필요해요. 네임, 홍길동. 여기 본체죠. 정보가 들어가는 걸 본체라고 하고요. 슬러시 네임. 끝나는 태그죠. 나이 22세 끝나는 또 태그가 있고요. 어드레스 대구 끝나는 또 태그가 있어요. 요런 구조. 그러면 만약에 저는 한 명만 담았는데 여러 명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보다 상위 태그를 뭘로 하면 돼요? 펄슨즈 해가 S 붙이는 거죠. 펄슨즈 해가 뭐 홍길동, 김철수 해가 여러 명의 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XML이라고 해요. 그래서 XML이 많이 쓰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많이 쓰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에 그 캐쪽 공공 데이터 쪽,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뭐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알려줄 때 어떤 형식으로 많이 알려준다고요? XML이나 JSON 형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버스 정보 같은 것도 그거 말고도 공공 데이터 가면요 몇만 개의 그 공공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을 때 제공해 주는 게 XML과 JSON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직접 한번 봅시다. 여기서요. 제가 그 공공 데이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요. 클릭해 볼게요. 여기 가면요. 뭐 여기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교육에 관련된 거, 국토, 공공행정, 재정, 금융, 산업 뭐 해가 이런 정보들을 그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구축한 데이터예요. 이거 몇십 년에 걸쳐. 그거를 이렇게 우리 회원가입회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앱이든 웹 개발자들이 이 정보를 갖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이 날씨 정보나 뭐 기상 정보를 알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구축했는 쪽에서 이제 이 공공 데이터로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우리 그 키를 받아가지고 그 키를 등록해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자한테 뿌려주는 그런 앱이나 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하면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 지진이나 해일 대피소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진이라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진 대피하는 앱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보세요. 지진 업계 대피소에 대해 총 62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피소 현황, 제주도 거, 청소년, 뭐 전국 거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행안부 거 있네요. 지진 5개 대피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데이터를 제공해 줄 때 어떤 형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제이슨, XML. 여기도 보세요. 다른 쪽도 제이슨, XML. 어떤 경우는 XML, XML.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진 대피소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이 정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미 구축해놨는 자료를 뭐만 알면 돼요? XML이나 JSON만 알면 이걸 값을 가져와요. 읽어와서 얘를 뭐예요? 파싱하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하는 거죠. 분리하고.
가공해서 사용자한테 예쁘게 포장해가 제공해주면 그게 앱이고 웹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그 왜 배워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 XML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정보, 날씨 정보도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 뭐 이건 도시명 해가 뭐 여기 네임 하면 도시명이니까 대구 뭐 온도 습도 뭐 이슬점 온도 풍향 뭐 해가 쭉 나오고 그 밑에 또 타도시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주면 우리는 이거를 분리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탁 뽑아가 가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XML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서죠. 이게 XML 문서인데 이게 XML이에요. XML 뭐 헤드 정도가 되죠. 이게 이제 본문이죠. 본문이고 펄슨 아래에 보면 어떤 태그로 이게 자식이죠. 들어쓰겠잖아요. 네임, 나이, 어드레스 그 안에 이제 또 이건 뭐예요? 몸체락 하죠. 몸체인데 사실 뭐 자식 개념도 되기는 해요. 밑으로 홍길동 22세 뭐 대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와 같이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이 제이슨이나 XML 형태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XML이나 제이슨으로 값을 만들거나 읽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ML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에서 XML을 기본적으로 그 XML을 다루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로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pip 인스톨 해가 안 깔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바로 불러와가 쓰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4번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자, 불러와서 만드는데 XML을 객체하기 위해서는 xml.tree.element tree가 필요하므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죠. 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해요? from xml. 그다음에 뭐예요? etree. element tree 여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설치 안 했는데 이렇게 뭐 점 찍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내장 모듈이죠. 내장.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모듈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모두 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코딩을 했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XML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요? 뭐 펄슨 할 때 우리 엘리먼트 하면 뭡니까? 요소죠. 펄슨이라는 거. 펄슨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노드를 하죠. 노드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임 엘리먼트가 네임이라는 노드를 만들고요. 몸체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네임에 텍스트 하죠. 그리고 누가 부모입니까? 네임 펄슨 봤을 때 펄슨이 부모니까 펄슨에다가 네임을 추가하죠. 요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부모예요. 얘 부모고 그 밑에 이제 요 네임 홍길동 요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뭐 이름을 뭐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해요. 펄슨 그 다음에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해서 최상위 태그죠. 펄슨 우리 일반적으로 루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최상위니까 루트라고도 이야기해요. 펄슨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필요하냐면요.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노드가 필요하고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립니까? 갑자기 좀 인터넷이 불안정해가 끊겼다고 하거든요.
다 들리십니까?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거든요. 끊어져서, 예, 잘 들립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임, 네임 태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임, 네임 태그에 우리 그 본체 부분 있죠? 바디 부분은 텍스트로 이렇게 접근하고요. 네임 안에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홍길동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홍길동.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네임 태그가 이렇게 태그와 몸체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연결하면 되죠. 펄슨. 여기 연결하면 되죠. 얘가 루트잖아. 루트에 이제 추가하는 방법은 뭐 하면 됩니까? 펄슨 점 어펜드 하면 되죠. 어펜드 네임이라는 태그를 추가하겠다. 자, 요게 이제 네임 추가했는 거고요. 그 밑에 나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나이 태그도 추가하려면 이렇게 그다음에 엘리먼트 나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본체 몸체가 되죠. 몸체 텍스트 22세 그리고요 펄슨에다가 이 또 부모가 펄슨이죠. 그래서 어펜드해서 나이도 추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홍길동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이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도 그렇게 추가하면 되는데요. 주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주소 엘리먼트 해가 주소 넣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 다른 방식이 있어요. 다른 방식이 있어가 다른 방식으로 주소를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어, 어떻게 하느냐면 서브 엘리먼트 엘리먼트 하고요. 여기에서 부모 펄슨이죠. 부모 태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죠. 태그 이름이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점 붙이고 텍스트를 붙이죠. 점 텍스트가 태그. 몸체 부분이죠. 네, 태그. 자, 어때요? 이렇게. 그동안 이 여러 줄에 걸쳐진 걸 이렇게 쓰니까 한 줄로 한 줄이죠. 보시면 한 줄로 코딩됐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방식 해도 되고요. 이렇게 어드레스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프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그 프린트하라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덤프해가 펄슨 덤프해서 덤프 뭐 여기 루트를 넣어줘야 되죠. 최상위 루트가 되죠. 펄스. 자 여기까지 했어요. 보시면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결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 태그, 끝나는 태그.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계층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으신데 요거를 이렇게 탭키 누르고 이렇게. 왜냐면 여기 끝나는 태그를 잘 보셔야 되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함수는 노드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우리 그동안 요 나이, 그 다음 네임, 펄슨 해가 노드를 만드는 거고요. 노드를 만들고 텍스트로 내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체 부분이라 했죠.
몸체 부분이고요. append 함수는 노드를 다른 노드에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결합을 했잖아요. name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서브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노드를 다른 노드로 추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설명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실습 예제죠. 요거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올려놨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원하는 위치에 여기에다가 네임 밑에다가 빠졌어요. 뭐 번호를 넣고 싶어요. 번호가 17번이다. 요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추가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추가하다. 인서트죠. 인서트. append를 쓰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요. 이건 리스트에서도 그랬었죠. 인서트를 사용하면 원하는 위치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이 부분이죠. 보시면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노드부터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넘버라는 엘리먼트 해서 태그 이름 넘버라고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되죠. 점 텍스트 해서 17살 17번 번호가 17번이다. 그리고 위에서 만든 넘버는 누구한테 추가해야 돼요? person. 추가하면 마지막에 추가할 때는 append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넣고 싶어요? 이름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insert 하는데 인서트의 위치죠. 어디에 추가하고 싶다. 홍길동이 0번째잖아요. 0번째 다음이고 그러면 홍길동 다음이니까 1번째가 되겠죠. 1번째. 그러니까 네임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1번째에 요 태그를 집어넣겠다. 넘버라는 태그를 집어넣겠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0번, 요게 1번, 2번이잖아요. 인덱스로 보면. 그러면 요 0번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추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코드 그대로 옮겨놨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드 삭제하기. 노드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은데 요거 금방 넣는 거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할 때 우리 뭐 쓰면 될까요? 뭐 델리트 아니면 리무브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이렇게 펄슨에서 리무브 하면 삭제가 되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디? 여기서 이제 추가해놓고 바로 삭제해보는 거예요. 펄슨 리무브죠. 리무브 해서 넘버를 삭제하겠다. 지금 여기 넘버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없죠? 네임 다음에 넘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리무브로 삭제하고 인서트로 삽입하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DB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숙달돼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파이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요 줄 한 줄 추가했는 거고요. 속성 추가하기. 속성은 뭐냐면요. 펄슨 태그 중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펄슨 날짜가 이게 뭐 2020년 2월 25일. 요게 속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이렇게 쓰는 거.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요. 펄슨 태그의 어트리뷰트죠. 속성이니까 어트리뷰트라고 쓰고 이름이 뭡니까? 속성명이 데이트죠. 데이트입니다. 어트리뷰트고 속성명이 데이트고 그 안에 값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해요?
한번 추가해 봅시다. 어떻게? 여기다가 person attribute 그 다음에 속성명을 넣어줘야 되죠. 속성명이 date죠.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2020 오늘이 6월 18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속성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속성을 넣어봤고요. 속성 넣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책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고, 근데 이런 내용 있는 책 잘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어쩌다가 정말 이런 내용 있는 걸 찾았어요. 여기까지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이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이게 뭐 우리 파이썬 배워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하려고 이거 쓰진 않잖아요.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파일을 웹에 올리거나 누구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를 만들어놔도 다른 누군가가 접속해서 이걸 읽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걸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책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공부하는 게 참 그래요. 어떤 책에는 어떤 부분만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또 어떤 부분만 있고 이걸 다 조합해야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부분 막 있으니까 뭔가 중급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모아가 이렇게 놓으면 참 공부하기가 좋은데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책을 여러 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그 다음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부분은 있죠. XML 파일을 읽기네요. 읽기. 파일로 된 걸 이제 이번에는 실제 파일 형태로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파일 읽기. 자, 이번에는 파일 읽기입니다. 우리 이거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화면에 찍는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만들려면 이게 필요하죠. 엘리먼트 트리, 펄슨, 라이트. 요 루트를 집어넣어 놓고요. 라이트 하는 거예요. 루트를 집어넣고 라이트 하는데 어느 경로? 저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person.xml 파일로 만들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뭡니까? 엘리먼트 트리. 여기다 뭡니까? 루트 person이죠. person을 라이트 하고 싶어요. 라이트 할 때 어디에다 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경로.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이 폴더 만들어 놨죠. 테스트라는 폴더는 우리가 오늘 실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person.xml 형태로 저장하고 싶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실행을 해요. 뭐 이거는 그냥 안 쓰려면 여기 이미 파일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다 뭐 하면 돼요? 이거 주석 처리가 안 써도 되는데요. 그냥 잠시 이렇게 이 형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사용자한테 일단 확인하고 만들면 더 낫기 때문에 뭐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엘리먼트 트리 펄슨 객체에 놓고 그죠? 루트가 되죠. 라이트가 이 경로에 파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내 PC에 C 드라이브에 테스트에
보세요. 펄스 만들어. 펄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보통 이 XML이 어디서 읽히느냐면요. 웹에서 읽혀요. 웹에서. 웹에서 읽힙니다. 이거를 뭐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메모장에서도 열 수도 있지만 보세요. 제대로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웹에서 많이 읽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웹에서 읽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 경로를 카피해가 웹브라우저에다가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에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웹에서 쓰는 XML 있잖아요. 보세요. this XML 파일. 해가 여기 뭐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눌러보세요. 접히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계층적. 그죠? 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제대로 잘 안 되면 F5번 하면 새로 고침이 되죠. 접었다가 폈다. XML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웹상에서 XML 파일을 한번 올려보고 로딩 해봤고요. 뭐 요 한 줄이죠. 요 한 줄. 이번에 읽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읽어보는 거예요? 뭐 웹에서 읽는 게 아니고 파이썬에서 읽어보고 싶어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읽는 방법이죠.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XML E3 엘리먼트 트리에 import ET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P05.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from XML E3 엘리먼트 트리. 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임포트 해가지고 다 쓰겠다가 모든 거 했지만 이제는 그냥 ET. 예, ET. 좀 전에 했던 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져왔지만 이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죠? 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죠? 지금 빨간색이 나왔어요. 음, 이게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불과 그 날짜 보면 2월 달에 제가 캡처 떠가면서 정보를 이게 저장을 했는데 이건 레퍼런스에서 뭐 못 찾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음, 아, 그래서 이거 좀 바꿔볼게요. 밑에 예제 되는 거 먼저 제가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붙여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요. 에즈라는 거는 알리아스예요. 알리아스. 별칭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길어요. 그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거. 함축적으로. 이거 원래 앞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as 해가 알리아스 해가 축약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et 해가
축약하는 겁니다. 축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이거를 축약했는 거잖아요. 엘리먼트 트리를 뭐 모듈명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et.pass 파스합니다. 파스하면 요 경로를 적어주면 돼요. 우리가 만든 게 테스트 person.xml 해가 요게 이제 트리입니다. 여기 이 트리를 가져오는데 이 트리에서 루트, get 루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루트가 뭐냐면요. 최상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최상위가 펄슨이니까 펄슨 객체예요. 펄슨 객체고요. 그래서 펄슨 밑에 있는 것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뭘로? 포문 돌리면. 태그가 나와요. 그럼 태그는 뭐가 있었어요? name, 나이, 어드레스고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은 텍스트입니다. 요거는 태그로 뽑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은 텍스트로 뽑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name, 그죠? 펄슨이 루트가 되는 거죠. 최상위가 되고요. 펄슨 아래에 있는 name은 요 태그가 되죠. 첫 번째 태그. 그 다음에 첫 번째의 텍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그, 텍스트, 태그, 텍스트. 그죠? 택과 텍스트로 뽑았다는 거죠. 요거를, 요런 개념, 루트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이거를 포문해서 뽑아낸다. 이 문법을 잘 알아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것들 많아요. 뭐냐면 나중에 파이어베이스 접근할 때도요. 파이어베이스가 우리가 제이슨 형태로 많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루트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폼을 돌려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다른 모듈들 붙여가 값을 가져올 때도 흡사하게 가져오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건 무시하셔야 되겠네. 이게 아닌 프롬이 아니고요. 모듈에서 뭐 어떤 함수나 클래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요. 옆에 프롬이 아니고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이게 너무 기니까 별칭으로 쓰죠. 별칭.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판다스도 판다스 다 쓰기 힘드니까 PD 파이 게임도 너무 기니까 모듈 가져가 as PG 뭐 이런 식으로 축약해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 밑에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읽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어제부터 해가 파일 만드는 거 봤어요. 일반적인 파일을 만들고 그럼 뭐 그 안에 값을 저장하고 읽고 항상 파일 만들면 그 안에 파일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저장하고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XML도 뭐예요? XML 파일 만드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뭐 집어넣는 거, 저장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읽어오는 개념 있죠. 그것도 했죠, 우리가. 항상 있죠. 또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 안 들려요? 어, 예, 이게 뭐 통 상태가 좀 그렇네, 끊기는 것들가. 음,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만들고 읽고 쓰는 거 알아야 돼요. XML이 됐든 일반 파일이 됐든 만들고 읽고 쓰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는 XML을 했으니까 제이슨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이슨 다루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서울 강의 갔을 때요. 제가 여러 번 겪었는데요. 요 파이썬 요 부분은 서울 강의에서 어,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저 완전하게 똑같이 코딩을 했어요. 안 돼요. 다른 분들 다 되는데 그 쌤만 안 돼요. 코딩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분명히 뭐 하나 띄어쓰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이 그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파일명을 제이슨 배우는데 파일명을 제이슨 점 파일로 저장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제이슨을 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듈을 가져와야 되죠. 임포트 제이슨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왜 에러가 났냐면요. 이 파일명을 제이슨으로. 그러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이 파이썬 파일도 모듈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제이슨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모듈이지만 이건 뭐예요? 제가 만든 모듈이에요. 그럼 우선순위가 내가 만든 모듈이 먼저 불러와죠. 우리가 제이슨 기능을 하려고 하면 요 모듈을 가져와야 되는데 요 모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요게 뭐예요? 제이슨.py 이렇게 저장하니까 내가 만든 파일이 우선시 되는 모듈이 돼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코딩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파일명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가 뭐 이름을 제이슨 수업이니까 제이슨.py 뭐 수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모듈명이에요. 모듈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이슨.py로 저장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뭐 p01 아니면 앞에 뭐 붙이세요. 뭐 아니면 언더바를 붙이든 뭐 이름을 다르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만들기. 뭐냐면요. 여기서 파이썬의 딕셔너리 구조와 제이슨 구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3개 있는 구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구조의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import json 해가 모듈을 임포트 해주시고 리스트죠. 리스트에 우리 이거 뭡니까?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에 파이썬의 딕셔너리 이름 키가 되고요. 값은 홍길동. 그 다음에 홍길동의 국어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 90. 자, 그 다음에 수학 점수. 키가 되어야 되고요. 70점.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가. 이름, 콜론, 응? 이름, 값. 여기 따옴표 때문에 이래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따옴표를 잘못 닫았네, 그죠? 그리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따옴표 때문에 오류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구조하고 같잖아요. 값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에 한 사람 데이터죠. 컴마해가 요거 그대로 복사. 그러니까 엔터 치고 여기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컨트롤 V 또 컴마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죠? 김철수 87, 82, 84. 87, 82, 84.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영희 97, 85, 74. 이영희 87, 87, 95, 74.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는 뭡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션 하나 낼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미션이냐면 이 값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3명이잖아요.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름, 그 다음에 평균, 총점, 뭐 홍길동, 그 다음에 김철수, 이영희. 총점 평균 먼저, 총점 먼저 하고 평균이 낫겠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키기. 요각. 홍길동 총점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게 실전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가 가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뭐 물론 각 과목별로 찍으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즉석에서 문제 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죠? 저도 갑자기 낸 문제예요. 뭐 머리로 생각하고 낸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즉석에 있는 문제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어, for I in list.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해서 한 단계씩 나갑니다. I 하면 뭡니까? 한 명 한 명의 딕셔너리가 되겠죠. 한 명 한 명의 딕셔너리가 돼요. 그럼 세 명이잖아요. 그죠? 자, 좋아요. 여기 그러면 I는 뭐예요? 한 명 한 명의 뭐라고요? 뭐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딕셔너리라고. DICT 쓰면 안 되죠. 예약이니까. 이렇게 하면. 리스트 안에서 뽑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뭡니까? 딕셔너리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폼을 돌리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와 밸류 이렇게 나오죠. in 딕셔너리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뽑는 게 뭐죠? items. 이거였죠. 많이 했죠. 조급할 때.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 해서 K와 V를 찍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오, 다 뽑아져 나왔는데, 그죠? 그죠? 키와 값, 키와 값. 그러면 좋아요. 처음에 이름을 찍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름을 찍어야 되고, 홍길동을 찍어야 되고요. 그죠? 첫 번째 거는 홍길동을 찍어야 돼요. 홍길동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합계를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첫 번째 홍길동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딕셔너리에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키값 적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해 볼게요.
일단은 홍길동 찍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보면 이제 홍길동이가 네 번 돌아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일단 패스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 찍고 넘어가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름 홍길동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면 됩니까? V. 첫 번째 사람, 이거는 또 더하면 안 되는데, 그죠?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람을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if, 우리 총점 구해야 되잖아요, 총점. 총점은 어떻게 할까요? 0이라고 하고요. 총점은 한 사람당 여기다가 하는 게 맞겠는데요? 총점은 이렇게. 그러면 if k가 키죠. 그죠? 뭐가 아니면 같지 않다. 이름이 아닌 부분은 아, 아. 다른 언어하고 헷갈려 갈로를 쳤네요. 그죠? 이렇게 이름이 아닌 것들만 이렇게 누적하면 되겠죠. 뭘 누적하면 될까요? V를. V인데 이 V는 뭐예요?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스트링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뭘로? 인트로 바꾸면 계산이 되겠습니까? 요거 다 돌고 난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 홍길동 237, 김철수 251, 이영희 256. 그러면 요 뒤에 이름 찍고 난 다음에 줄바꿈을 안 하고 싶은데요. 여기다가 이름 뒤에다 붙이고 싶으면 이건가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거 좀 띄우고 싶으면 한 칸 더 붙이면 되죠. 다시 해볼까요? 음, 그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실전 능력이죠. 그죠? 우리가 뭐를 뭐 초급을 했다, 중급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건 이렇게 써먹고 저거는 어떻게 써먹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 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낼까요? 평균은 요거 다음에도 또 좀 띄우고 평균은 요 밑에다가 AVG 위에서 선언 안 해줬네요. 그죠? 0.0 그거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서 요거는
나누기 딕셔너리 개수. 근데 사람 이름 하나 빼야 되죠. 하나, 둘, 세 과목이면 3이니까 요 딕셔너리 개수에서 이걸 먼저 빼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그 사칙 연산에서 나눗셈 먼저 계산하니까 얘는 갈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붙입니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이렇게. 아, 여기 마지막에는 엔드 붙일 필요가 없죠. 네, 한번 볼게요. 응? 아, 총점이죠. 총점. 아, 그러면은 굳이 이거 필요 없겠는데요? 바로 그냥 총점 나누고, 예, 바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가 처리하는 거.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법이 뭔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 초급할 때 배웠던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죠? 홍길동,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이틀은 여기서 찍어주면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프린트, 이름, 어, 총점,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뭐 자릿수 더 맞추려면 뭘 쓰면 됩니까? 우리 그 포맷 있죠? 포맷 함수 아니면 퍼센트를 이용해가 원하는 자리에 값을 딱딱 넣어가 깔끔하게 찍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데이터가 제이슨이 됐든 XML이 됐든 또다시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바꿀 거고요. 이걸 또 제이슨으로 서로 변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환 읽어와가 이 안에 리스트에 담겨 있으면 또 딕셔너리로 변환된 걸 계산해가 사용자한테 뿌려줘야 되죠. 가공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전체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쓰기 모드로. 이거는 우리 파일에서도 이렇게 해도 돼요. 파일도 이렇게 해도 돼요. with open. 그냥 아까 F 이꼴 오픈 했는데 with open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클로즈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들쓰기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계속 루프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그 클로즈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에즈해가 별칭이죠. 알리아스해가 이제 F라는 별칭을 쓰고요. 요거는 쓰기 모드.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요 예제는 우리가 다시 만들어 봅시다. P07. 자, 이렇게 만들고요. 요 그대로 카피해가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카피해가 여기서 붙여넣는 거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요거를 제이슨으로 바꾸는 거죠. 제이슨 파일로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with open 해가 파일 객체 쓰듯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문법이 with open. open 해가 이제 경로 C에 어, 테스트 안에 뭐 person.json 파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어떤 모드로 쓰겠다? 쓰기 모드로 쓰겠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얘를 별칭 알리아스가 F 이렇게 쓰겠다.
그죠? 요 안에서 이제 처리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은 이거는 파일에서도 이렇게 쓰고요. 제이슨 파일이든 뭐 일반 우리 그 처음에 배웠던 파일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요 문법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그 교재를 보면 이거죠. 제이슨 덤프입니다. 덤프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요 내용을 그죠? 보세요. 요 내용을 어디 요 파일 객체 요 파일이죠. 이 저는 abc 제이슨이네요. 뭐 이름 뭐 좀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거는 ensure ASCII to pulse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그 제이슨 파일 열어보면요 한글이 깨진 형태로 나와요. 그 아니 뭐 인코딩 된 형태요. 그래서 한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붙여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제이슨 덤프입니다. 덤프. 그, 덤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덤프하고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덤프예요. 덤프. 덤프하고 첫 번째 뭡니까? 대상. 리스트가 대상이죠. 이 대상을 어느 파일 객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테스트. 보세요. 펄스. 제이슨 파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 열어볼까요? 보세요. 유니코드 형식이죠, 이거? 유니코드 형식이니까 이거 우리는 이거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 이름 뭐 해가 이 점수 영어는 이게 알아보겠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깨진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 보고 싶은데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미잖아요.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옵션을 넣어주는 거죠. 콤마 ensure ASCII to pulse 이거죠. 이 옵션. 이 옵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혹시 그 제이슨 파일을 열었으면 닫아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자 이번에 다시 열어볼게요. 테스트에 가면 제이슨 파일 있죠. 열어볼게요. 이제 한글 유지됩니까? 그죠? 이 옵션이에요. 한글 유지시키는 옵션입니다. 이건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타이핑이 늦으신 분들은 뭐 좀 따라가기 힘들면 이렇게 복부태가 쓰시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위에는 이제 책 만들다 보면 이미지니까 이거는 긁어다 붙이면 안 붙으니까 항상 요거 나중에 이제 복부대가 쓰실 수 있도록 그 텍스트로 하나 더 코딩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이슨 파일을 만드는 방법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이슨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이 필요하죠. 읽어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한 뒤 로드해서 읽은 데이터를 인포에 집어넣습니다. 인포에 담긴 데이터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키와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읽어오는 거니까 하나 더. 이번에는 P08 이게 읽어오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오기 위해서는 자, 코딩을 import JSON 모듈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with open 그 다음에 경로 C 드라이브에 테스트 안에 저는
person.json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읽어오니까 어떤 모드로 읽어와야 되느냐? 읽기 모드죠. R. 다운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 뒤에다가 as alias f. 이게 별칭이죠. 요 전체를 여기다 엔터 쳐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뭐 하면 돼요? 로드만 하면 되죠. 이 인포 이거는 제가 만든 변수인데 이 안에 리스트 형태입니다. JSON 해가 로드하면 이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죠. 위에 있는 이 파일 객체를 로드하는 거죠. JSON 형태를 로드해서 이 인포 변수 안에 값을 넣어줍니다. 이 인포 안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인포를 한번 찍어봅시다. 인포. 이렇게 값 읽어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인포는 아까 뭐라고요? 타입을 찍어보면 되죠. 인포는 무슨 타입을 갖고 있느냐. 리스트죠. 자, 그러면 이거 확인했으니까 아, 인포는 리스트구나. 그러면 또다시 우리 for I in info 해서 프린트 i를 찍으면 네. 좀 전에 해봤죠, 이거. 마찬가지. 이거 뭐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딕셔너리였죠. 그러면 얘도 for 딕셔너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키와 밸류 형태고요. in 그 다음에 뭡니까? 딕셔너리니까 우리가 이 순서상으로 뽑는 게 items. 그래서 프린트 k와 v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씩 여러 명이니까 구분하려면 뭐 하면 돼요? 프린트 이렇게 해서 뭐 별표나 요거를 뭐 곱하기 30 하면 우리가 띠지 같이 이렇게 구분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홍길동 데이터 읽었는 거, 김철수, 이영희. 나머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총점 평균 구하는 거 좀 전에 했었죠. 요게 아니고 예제 6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 요 제이슨 파일을 읽어가 총점 평균도 같이 구해가 찍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단순하게 데이터만 제가 출력을 했죠.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그대로 텍스트로 그대로 옮긴 거고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주로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요. 일반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XML을 만드는 거예요. 읽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읽고 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읽어왔다면 값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죠?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어느 게 더 뭔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히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초급 부분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딕셔너리, 포문 이용해가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죠? 리스트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요걸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실 그 중급에서 그냥 문법은 문법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앞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플러스 시키니까 앞에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가
뒤에 문법 따라하는 게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내일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려면 툴이 있습니다. SQLite라고 해서 뭐 그걸 이용해서 뭐 혹시 이제 DB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MySQL, MariaDB, 그 다음에 뭐 오라클, 뭐 MS SQL, 뭐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종류의 DB를 배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SQLite를 그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내일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DB에 관련된 뭐 테이블 만들고 그 테이블에 있는 뭐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딜리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걸 먼저 배우셔야 파이썬에서 이제 그 DB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쿼리문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했는 부분이 그 XML, JSON, 일반 파일 처리까지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